오늘 아침 무심히 차에서 내리다가 문득 가을을 만났다. 언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퇴색한 플라터너스 잎 하나가 동그마니 내 차 지붕 위에 얹혀 있었다. 어느새 비켜내리는 햇살은 한껏 부드러워졌고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 냄새는 풋풋했으며 흰구름 몽실몽실 피어있는 하늘은 예사롭지 않게 푸르렀다. 새삼 정신을 차리고 유심히 둘러보니 이제는 나무 한 그루, 불 한 포기마다 조금씩 소멸을 준비하는 모습이 완연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마음이 이제는 차돌같이 굳어 아무런 틈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웬걸 문득 휑한 바람 한 줄기가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아, 가을이구나. 나무와 풀은 이 세상의 삶과 사랑이 치열했던 만큼 미련도 남고 아쉬움도 많으련만 이제 생명과의 이별을 저마다 다소곳하게 숙명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온갖 시련에도 다시 추스르고 일어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스스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생각해보면 나도 내 인생의 가을 문턱에 서 있다. 삶에 대한 애착이야 남겠지만 그래도 있는 날까지 있다가 내 시간이 오면 나무처럼 풀처럼 미련을 버리고 아름답게 떠나고 싶은 마음은 있다. 어느 수목원 길가에 무더기로 핀 산수국꽃을 처음 본 날을 기억한다. 10년도 더 전에 숲 공부를 처음 할 때의 일인데도 여전히 그 빛깔이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있다. 청색이 나는 비치빛이라고 해야 하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산수국의 꽃 색깔은 참으로 오묘하게 아름다웠다. 세상에 어쩜 이런 빛깔이 다 있을까? 일부러 만들래도 이런 색은 못 만들 것 같다. 보석처럼 반짝반짝 신비롭게 빛이 나지 않는가? 자연의 색은 정말 어떤 염료를 혼합하여 온갖 공을 다 들여도 못 만들 정도로 신비하다. 꽃도 나무도 새도 물고기도 마찬가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형태며 색깔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해마다 산이며 들에 이 꽃이 피었을 텐데 왜 난 이제야 이 아름다움을 발견한 걸까? 재밌는 건 가운데 빛빛 작은 꽃 말고 가짜 꽃인 가장자리 헛꽃이 어느 건 위를 보고 있고 어느 건 뒤집어져 아래로 향해 있다는 것이다. 처음엔 그리 눈여겨보지 않아 그냥 우연인가 했다. 그러나 자연현상에 우연이란 없다. 나중에 이 작은 몸짓에 담긴 의미를 알고 나니 세상에나 새삼 자연의 아름다운 이치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산수국의 가운데 진짜 꽃은 너무 작아서 벌이나 나비가 보기 힘들다. 그래서 가짜 꽃인 헛꽃을 그 주변에 달고 벌과 나비에게 손짓한다.
그걸 보고 찾아온 벌과 나비가 수분을 다 해주고 가면 이제 더 올 필요 없다는 표시로 헛꽃을 뒤집는 것이다. 당연히 꽃은 수분이 끝나면 더 이상 꿀을 만들지 않는다. 수분이 끝나면 내 필요를 다 충족했으니 그만일 수도 있는데 산수국의 헛꽃은 이렇게 벌과 나비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숙임으로써 아직 수분을 하지 못한 다른 꽃들에게 수분할 기회를 양보해 주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몸짓인가. 때로 자연의 섭리는 참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데가 있다. 비단 산수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계달에도 마찬가지다. 꽃이 작고 줄기 아래에 고개를 숙이고 붙어 있어 곤충의 눈에 띄기 어려운 계달에는 넓은 잎을 흰빛으로 변화시켜 멀리서도 잘 보이게 반짝반짝 손을 흔들어 곤충을 부른다. 늦봄과 초여름 숲을 거닐다 보면 계달의 흰잎이 무더기로 모여 반짝이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다 어느새 여름이 짙어지면 이 흰빛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흰잎이 꽃인 줄 알고 찾아온 곤충들이 수분을 다 해주고 가면 다시 초록잎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자연을 알면 알수록 서로에게 건네는 이 아름다운 몸짓과 지혜로움을 담고 싶다. 서로 상생하기 위한 자연의 이치와 조화로움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아침부터 한방눈이 내렸어요. 정원에 하얀 눈이 수북히 쌓이자 넬리는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넬리가 열심히 눈사람을 만들고 있을 때 옆집에 사는 마티가 소리쳤어요. 네 눈사람보다 내가 만든 눈사람이 훨씬 크고 멋있어. 넬리는 잘난 척하는 마티가 가끔 미웠어요. 화가 난 넬리는 커다란 눈뭉치를 만들어 마티에게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넬리는 꾹 참고 눈사람에게 말했어요. 잘난 척쟁이 마티의 말은 듣지 마.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눈사람이야. 앞으로 널 말미라고 부를게. 넌 나의 소중한 친구야. 마티는 계속 놀려댔어요. 빗자루를 꼭 잡고 있게 해. 밤새도록 눈이 내리면 너의 땅딸부는 눈더미에 깔려서 빗자루 끄트머리밖에 안 보일 테니까. 넬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네 눈사람은 키만 크잖아. 곧 와르르 무너질걸? 멍청이! 마티가 외쳤어요. 넌 더 멍청이야! 넬리가 맞받아쳤어요. 넬리와 마티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잠자기 전에 넬리는 말미가 잘 있는지 궁금해서 정원을 내려다보았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넬리는 재빨리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지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말미와 마티의 기다리는 사람이 눈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넬리는 방금 본 신기한 일을 엄마 아빠에게 알리려고 거실로 뛰어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말미가 넬리네 집 안으로 몰래 들어왔죠. 넬리는 숨을 죽이고 말미를 지켜보았어요. 말미는 난로 위에 놓인 노래하는 상자를 발견했어요.
노래에 빠진 말미는 몸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몰랐어요. 말미, 얼른 난로에서 떨어져! 몸이 녹고 있잖아! 깜짝 놀란 넬리가 소리쳤어요. 넬리와 말미는 넬리의 스케이트와 차고에 있던 할아버지의 낡은 스케이트를 가지고 호수로 향했어요. 호수로 가는 길에 말미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마틴의 정원에 있는 키다리 눈사람도 데리고 가자. 야호! 신난다! 넬리와 말미 그리고 키다리 눈사람은 신나게 스케이트를 탔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 야호! 말미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바탕 즐겁게 논 넬리와 친구들은 눈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넬리는 눈을 뜨자마자 정원으로 나갔어요. 말미, 좋은 아침이야! 넬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꼬마 눈사람은 말없이 서 있기만 했어요. 뭐라고? 말 좀 해봐. 어젯밤에 우리 같이 놀았잖아. 넬리가 울먹여도 말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티가 넬리를 불렀어요. 넬리, 이것 좀 봐. 내가 어젯밤에 만든 거야. 이거 너 줄게. 마티가 수줍은 표정으로 스노볼을 내밀었어요. 스노볼 안에는 말미와 똑같이 생긴 눈사람이 들어있었지요. 마티의 사과에 넬리는 화가 풀렸어요. 마티, 네 키다리 눈사람은 말미보다 훨씬 재밌게 생겼어. 그날 밤 넬리와 마티는 집 근처 바닷가에 갔어요. 때마침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죠. 어서 소원을 빌어. 넬리가 마티에게 말했어요.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티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넬리와 마티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